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9번째 시간 생명공학과 윤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생명공학과 윤리라고 되어 있지 않죠, 그죠? 생명 복제 유전자 편집 관련된 윤리가 되어 있는데 좀 제목을 좀 짧게 하고자 선생님 임의대로 제목을 좀 편집을 했습니다. 자,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먼저 시사 57쪽, 58쪽에 보면 시사라고 해서 배아복제 과정이 나와 있어요. 배아복제와 복제 과정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 이제 배아 단계에서 어떻게 더 진행하느냐 하나에 따라서 실제로는 이 배아복제가 될 수 있고 개체복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제 원래 이제 정자와 난자 여기다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 의해서 수정란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다시피 23개의 유전정보, 23개의 유전정보 합쳐지면 46개 완성된 수정란이 되는데 이 과정을 좀 다르게 하는 거죠. 비슷하게 수정란을 만듭니다. 근데 수정란은 정자, 난자의 반쪽짜리 유전자를 모아서 만든 것이 아니고 나의 체세포에 있는 세포 유전자 정보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렇죠? 체세포에 채취한 유전자 정보, 즉 귀에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유전자 정보가 46개가 염색체가 있죠, 그죠? 염색체가 있고, 그래서 수정란은 그 46개의 염색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대로. 원래 정자와 난자는 이 가지고 있는 이 염색체 정보가 이제 재조합을 이루게 되면서 전혀 다른 46개의 염색 정보로 바뀌게 되는데 이 배아 복제를 하게 되면 기존의 수정란에서 핵 부분만 제거합니다. 핵만 제거해가지고 핵만 이렇게 전기적으로 뿅 제거해버리고 거기다가 체세포에서 채취한 핵을 찍어 넣게 되죠. 그러면 이 수정란은 체세포의 유전자를 그대로 간직한 수정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렇게 전기자극을 통해서 융합을 시키고 배양을 한 다음에 문제죠. 배양을 하게 됐을 때 크게 두 가지 선택길이 있는데 선택길은 하나죠, 그죠? 하기는 배아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배아세포. 근데 배아세포 이 상태에서 배아줄기 세포를 채취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궁에 착상을 시킨다 칩시다. 자궁에 착상을 진짜로 하나 한다면 동물 복제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 동물의 배아를 다른 어떤 같은 종의 동물의 자궁에 착상을 시켜가지고 그때부터 기르죠, 그죠? 배에서 실제 임신시키는 거죠. 임신시키면 원래 임신이란 자연적인 임신은 그렇게 모체의 난자와 외부의 정자가 합쳐서 수정란을 만들어야겠지만 강제적인 일종의 시험관하기 비슷한 거죠. 시험관하기도 외부에서 이렇게 수정란을 만든 다음 자궁에 착상시키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외부에서 만들어진 수정란인데 심지어 외부의 수정란은 더 나아가서 체세포를 그대로 유전적 정보를 이어받은 존재를 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태어나게 된다면 이 대리모죠, 일종의 대리모의 자궁에서 길러서 만약 출산하게 된다면 그 출산에 의해 태어난 아기는 기존 체세포 정보를 가진 존재와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원래.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대표적인 게 바로 복제양 돌리였죠. 돌리 최초의 복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서 수명이 좀 짧았어요. 빨리 늙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일찍 죽었지만 어떤 태어난 그 양들은 원래의 양과 똑같은 염색체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자, 똑같은 염색체의 복제 존재가 있다면 무슨 도움이 될까요? 무엇에 쓸 수 있을까요? 똑같은 존재가 의미가 있을까요? 자, 영화 가타카는 그 인간, 이 복제된 인간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죠, 그죠? 뭐 영화 스포가 심하지만 뭐 말씀드리면, 네, 그렇죠. 여기서 이 영화 아일랜드는 그죠? 이 속임수죠. 이 복제 인간들을 키우면서 미래가 이제 황폐화돼서 아일랜드로 낙원으로 보내준다 이래가지고는 한 명씩 차출돼서 가는데 뽑혀서 이제 복권 추첨해가지고 가지고 오죠. 근데 알고 보니까 아일랜드라는 곳은 없고 복권에 추천되는 애를 알고 보니까 다름이 아니고 그 복제 인간의 원래 인간,
진짜 인간이죠. 원래 인간의 장기를 만들기 위해서 기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원래 인간이 장기가 고장났어요. 장기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장기 이식을 해야 되는데 누구의 장기가 제일 좋을까요? 보통 현재로서는 그죠. 형제, 자매, 부모의 장기가 제일 유용하겠죠. 유전적으로 동일하니까. 유전적으로 유사하니까 유사. 그냥 유사가 아니고 아예 동일한 장기가 있다면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장기가 있다면은 전혀 문제될 것 없이 어떤 거부 반응 없이 그대로 이식이 성공하겠죠. 그게 누군 겁니까? 바로 복제인간의 장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일랜드라는 그 유토피아, 일종의 이상세계를 꿈꾸던 모든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만들어진 복제인간이었고 그들은 끝내는 아일랜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그 원본인간, 진본인간의 장기를 기증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복제인간이 철저하게 도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룬 영화였죠. 그죠? 아주 재밌는 영화입니다. 스토리도 진지하고. 그리고 이제 마이클 베어 감독이기 때문에 눈뽕 멋진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죠? 지금도 그리고 유명한 여러분 어벤져스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그죠? 스칼렛 요한슨 누나라든가 뭐 또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출연합니다. 멋진 영화입니다. 근데 영화는 꽤 됐어요. 2005년. 옛날 영화인데도 한데 아주 잘 만든 영화입니다. 지금 봐도 세련됐어요. 자, 그런가 하면 요거는 이제 배아복제를 나아가서 이제 이게 개체복제라죠. 나중에 좀 이따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 했고 여기서는 영화 카타카가 또 나옵니다. 카타카는 좀 이따 얘기해보게 되겠지만 유전자 조작 악이죠. 그죠? 유전자 조작. 먼 미래에 인간은 둘 중에 하나로 태어납니다. 자연적으로 태어나거나 인위적으로 태어나거나. 자연적으로 태어난 애들은 알다시피 자연스럽게 유전적 질병을 안고 살게 되어 있죠. 그죠? 유전적 질병을. 이 유전적 질병 대표적인 게 암 아니겠습니까? 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리 만들어진 이 수정란을 어떻게 하면 유전적 변형을 해가지고 유전적 질병을 완전히 없앤 아기들이 태어나고 심지어 나아가서 질병 플러스에서 이런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생김새라든가 혹은 뭐 능력 이런 것들을 조작해서 태어나는 아이가 있는 거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 유전자 조작 아기, 맞춤형 아기에서 한번 얘기했었어요. 맞춤형 아기. 출생 관련된 윤리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그죠? 다시 한번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출생 윤리에도 포함되고 이건 당연히 유전자 조작 문제도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복제, 맨 앞에, 생명윤리에 대한, 이론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바로 57쪽에 있는 생명복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생명복제에서 우리 책은 먼저 동물복제 얘기하고 있죠. 그죠? 아까 얘기했던 최초의 복제 양인 돌리 얘기도 했었고, 책에는 딜런의 얘기 나오죠. 딜런이란 멍멍이죠. 멍멍이가 죽었어요. 일찍 죽어가지고, 그걸 키우던 이 주인이 너무 그리워서 똑같은 애를 다시 만들죠. 그죠? 똑같은 애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키운다. 좀 약간 좀 무시무시하죠. 그죠? 좀 그렇지만. 자, 동물복제는 어떤 의미에서 유용할까요? 먼저 유용성적 측면에서 말하겠죠. 주로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찬성측 입장은 주로 유용성의 입장에서 말하고 반대측은 주로 이제 존엄성이라든가 자연성에 주목합니다. 자연적이지 않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핵심이. 유용성 입장에서 보니까 유용한 측면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첫째로 동물 복제를 함으로써 우수한 품종 하다 보니까 어떤 애들은 굉장히 우수한 애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유전적이라는 것이 이제 일종의 랜덤 게임이죠. 랜덤 게임. 나오다 보면 굉장히 우수한 애가 있는데 얘를 그렇다고 해서 다른 개체하고 당연히 교배를 해서도 좋은 종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더 좋은 건 아예 얘를 그대로 복제해버리는 거죠. 그죠? 왜냐면 아무래도 역시나 랜덤하기 때문에 다른 애랑 합쳤을 때 똑같이 더 좋은 유전자가 나온다는 보장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복제하면은 더 좋은 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개발하고 또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희귀동물이죠. 희귀동물 보존하는 거. 멸종동물 복원하는 거. 그래서 뭐 주라기 공원 봤습니까, 여러분들? 주라기 공원. 주라기 공원도 그런 내용이죠. 그죠? 비슷한 내용인데 그 호박이라는 호박. 우리 먹는 그 펌킨스 말고 이 돌 같은 게 있어요. 돌 같은 거.
모기를 그리고 있는데, 모기입니다, 모기. 쥬라기 공원 영화를 아마 저는 굉장히 제 초등학교 때 나온 영화인데, 이제 그 호박이라는 이 보석은 딴 게 아니고 이제 소나무의 송진이 굳은, 아주 오랫동안 굳은 게 호박이죠. 근데 그 안에 보통 어떤 이 벌레 같은 게 들어가면 그게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마치 우리 나팔레뇽에게 당근 같은 것처럼. 그래서 그 공룡의 피를 빤 모기가 호박으로 박제됐어요. 얘를 차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걔를 다시 꺼내가지고 피를 뽑아내가지고 그 피로 유전자 정보를 빼내가지고 이렇게 다시 복원했던 그런 게 영화 쥬라기 공원의 주내용이었죠. 그죠? 여러분 실제 공룡이 복원된다. 어떻겠습니까? 무섭기도 하고 뭔가 재밌을 것 같기도 하죠. 그죠? 여러분 공룡 좋아하잖아요. 그죠? 토원편 희귀동물 같은 경우 이제 멸종동물 이런 것들 실제 이제 그 자연 생식이 잘 안 됩니다. 순놈 감놈이 무조건 번식을 잘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번식이 잘 안 되는 그런 품종들이 많은데 걔들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반대측 논거 무엇보다도 자연적 질서에 어긋난다는 거, 그리고 종의 다양성을 해친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제한이라는 것 자체가 지속적으로 유전적인 변형이 와야 됩니다. 유전적 변형은 어떻게 옵니까? 그렇죠. 이 자연적인 이 생식 과정에서는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이 난자의 유전 정보가 세로에 조합되면서 새로운 조합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조합이. 그 새로운 조합이 등장하게 되고 이 새로운 조합이 전에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면 이건 생존하게 되는 거죠. 그죠? 점점 우성의 인자만 남게 되는 것이 자연의 그 어떤 특징입니다. 그죠? 자, 이러기 위해서라도 이 각각의 다양한 유전자가 서로 결합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성이 유지돼야 되죠. 자연성이라는 것은 다양성의 상징입니다. 그죠? 다양해야지만이 보다 더 우수한 어떤 유전자의 탄생을 가능케 한다는 거죠. 만약 우리 인간이 똑같은 유전자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실제 발전이라는 건 있을 수 없겠죠. 그죠? 서로 좀 달라야지 그것이 재조합되면서 전혀 새로운 유전자가 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다양성을 다 얘기할 수 있겠고, 동물을 너무 지나치게 도구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복제된 딜러는 실제 얘들은 원래 딜런이 아니죠. 그죠? 딜런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부모 입장에서 뭡니까? 넌 딜런이야 이렇게 정체성을 강제 부여당하고 있죠. 그죠? 딜런과 똑같이 행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굉장히 동물 도구적으로 바라보지 않겠는가. 이건 인간도 마찬가지죠. 좀 이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복제는 사실 아까 했던 배아복제와 개체복제가 다 쪼개지죠. 배아복제는 아까 했듯이 복제 후 배아 단계까지만 이렇게 수정란이 난할되면서 이렇게 쪼개지고 수많은 이 체세포로 분리되는 건데, 이 체세포는 특이한 게 만능세포입니다. 만능세포. 실제 이 조그만 수정란에서 뭐가 분화돼 나옵니까? 뼈도 나오고 뇌도 나오고 심장도 나오고 뭐든지 될 수 있죠. 그죠? 뭐든지 될 수 있는 세포가 바로 만능세포. 그게 뭡니까? 바로 배아줄기세포죠. 배아줄기세포. 그래서 이렇게 세포가 분할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배아가 여기까지만 진행하는 게 배아복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죠. 이거 상태에서 좀 이전에 착상을 시켜가지고 아예 인공 대리모에서 혹은 인공장치에서 계속 기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그렇죠. 아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A와 똑같은 A-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일랜드에서 봤던 것처럼 얘의 장기를 어떻게 합니까? 얘가 적치해서 쓸 수도 있겠죠. 이게 실제 이 동물 복제는 개체 복제를 이미 했다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개체 복제는. 근데 그러면 인간은 왜 개체 복제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솔직한 말로. 개도 했어요. 양도 했어요. 다 했어요. 원숭이도 다 했습니다. 원숭이까지 했어요. 실제로 원숭이까지. 당연히 인간도 조만간이겠죠. 한데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좀 이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가지 복제 중에서 배아 복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배아 복제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니겠죠. 그죠? 반대측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찬성 측은 당연히 유용성을 들겠죠. 그죠? 죄송합니다. 바뀌었네요. 찬성 측과 반대측이. 바뀌었네. 아니다. 죄송합니다. 안 바뀌었다.
나 왜 그러냐. 이게 중간중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헷갈릴 때 있죠, 그죠? 첫째로 배아를 이렇게 복제하고 마음껏 쓰는 것. 배아 복제하고 한다는 건 마음껏 쓰는 거 아닙니까? 마음껏. 마음껏 쓴다는 자체가 뭐겠습니까? 일단 첫째로 배아를 인간으로 보게 되면 불가능한 얘기죠. 배아는 실제 인간 가능성이 좀 있죠. 좀 우리 앞에 배웠으니까 들고 봅시다. 앞에 우리는 낙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낙태. 낙태에서 우리가 중요했던 것이 인간은 언제부터 인간인가? 인간의 시점에 대한 얘기했었죠. 언제부터 인간이 시작되는가? 어떤 사람은 수정에서 보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착장에서 보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심장의 등장, 어떤 사람은 뇌의 등장, 어떤 사람은 24주 후. 맞죠, 그죠? 이렇듯이 실제로 인간이 언제부터 인간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적어도 그래서 배아 복제를 찬성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인간 아니라는 거죠. 배아 단계는 아직 인간이 아니고 인간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 비근한 근거로는 뭐 예를 들수 전에 잠깐 얘기했었지만 실제 수정란의 75%는 아기가 되지 못하고 자연 소실됩니다. 그죠? 그렇게 친다면 꼭 이런 배아 자체를 인간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는 복잡하게 살게 되겠죠, 그죠? 그런 얘기고. 또 아까 봤듯이 이 배아 복제를 하게 되면 아까 봤듯이 이 원하는 이 배아 복제를 통해서 충분히 장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장기 조직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조직을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이식을 할 수 있겠죠. 이식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좋은 것 내용이죠. 그죠? 반면 반대측은 무엇보다도 아까 했던 것처럼 배아도 아직까지 배아도 인간을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죠. 그죠? 우리가 좀 강한 어떤 낙태 반대로적 입장이라든가 입장에서 볼 때는 수정이나 착상은 충분히 인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배아 단계는 거의 그 단계죠. 그죠? 수정, 착상 정도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간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복제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이 선된다. 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난자가 원래 알다시피 한 달에 한 번 정도 배출돼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once on a month. 하지만 강제로 약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뭐 10개씩 만들어내죠. 그죠? 10개씩 배출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이 많이 훼손되죠. 그죠? 또 여성의 인권도 훼손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더불어서 만약에 이렇게 채취된 이 난자들을 수정란을 만들 때 한 개 만들겠습니까? 이거 원래 이제 시험관하기 때 얘기하게 되는데 시험관하기 없어 그런데 한 개 안 만들겠죠. 한 여러 개 만들어 놓겠죠.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성공한 거를 쓰겠죠. 그죠?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폐기입니다. 폐기. 우리는 하나의 생명의 가능성을 지금 폐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연 정상적인 걸까요?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체 복제인데 개체 복제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있냐? 솔직히 말해서 찬반 논쟁은 없고 그냥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왜 기술은 충분한데 왜 인간 복제 안 하나요? 묻고 있는데 그거 뭐냐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법으로 금지돼요. 전 세계적으로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간 복제에 대해서는 실험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 했다면 벌써 인간 복제는 나왔겠죠. 왜 안 될까요? 당연히 첫째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죠. 인간 존엄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인간이 가지는 이 독특한 개성에서 나오겠죠. 개성.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 모든 인간 진짜 우리 지구상에 60억 인구가 있다면 60억 인구 또 지난 시기 태어났던 모든 인간들 뭐 재수 없는 인간이겠죠. 그들은 다 다릅니다. 정말 단 한 명도 같지 않아요. 그것은 뭡니까? 인간이 같지 않기 때문에 가지는 고유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고유성. 오직 나란 존재만이 가지는 고유성. 그 고유성 가치 때문에 나온 게 뭡니까? 바로 인간적 존엄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어떤 다른 인간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대체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만약 똑같은 인간이 넘쳐난다면 그 고유성은 상실될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절대적 가치는 상실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이 세 번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겠죠,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 좀 전한 얘기지만 이 점성이 왜 훼손되는지 얘기해보자면, 복제인간이 등장했다 칩시다. 이 영화 아일랜드에서 보면은 실제 복제인간과 진짜 인간이 만나게 됩니다. 진짜 인간은 얘기하겠죠, 복제인간에게. 넌 내 거다. 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자,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복제인간이에요. 태어났어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태어나게 한 원래 인간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 보고 넌 복제인간이야.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쵸? 헛소리 하지 마라. 난 나다. 이러고 돌아서겠죠. 분명히 똑같은 생김새와 똑같은 유전자 정보를 가졌다고 하지만 똑같은 인간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우린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우리일 뿐이, 난 나일 뿐입니다. 그죠? 결코 진짜 인간의 대타로 혹은 진짜 인간의 노예로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제인간의 등장 자체는 마치 다른 인간을 위한 인간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 말 자체가 인간 존엄성에 심각한 훼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아까 했듯이 자연스러운 출산 과정을 유의한다든가 또 가족관계 혼란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아까 뭐 딜런이었죠. 딜런 아까 친구가 있다 칩시다. 딜런 친구 같은 애가 있었는데 어느 날 딜런을 갔는데 딜런이 또 온 거야. 그럼 딜런인가 이렇게 이거 관련하고 영화 또 있습니다. 영화. 이 영화 또 있는데 바로 오블리비언이라는 영화죠. 오블리비언. 이건 탐 크루즈 연의 영화입니다. 주인공, 이거 다른 거 다 제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인공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주인공을 빼닮은 복제인간이 한 100명은 되는 겁니다. 100명은 돼가지고. 근데 문제는 똑같이 생겼으면 모르겠는데, 정체성까지 똑같은 인간이 있다 칩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주인공의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 있는데, 분명히 이 둘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둘은 그러니까 사랑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나머지 100명의 주인공과 똑같은 복제인간도 얘의 기억을 똑같이 갖고 있는 거죠. 똑같이. 기억도 갖고 있고 감정도 갖고 똑같은 정체성을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똑같이 생긴 게 아니고. 그럼 여자친구가 이제 100명 중에 첫 번째 애는 죽었지만 두 번째 애를 만났어요. 두 번째 애와 첫 번째 애는 다르지 않습니다. 얼굴도 똑같고 생김새도 똑같고 유전자도 다 똑같고 성격도 똑같아요. 심지어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한 기억을 다 갖고 있어요. 똑같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를 어떻게 결혼해야 되나? 어찌 됩니까? 그래도 얘는 얘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어찌 되는 겁니까? 대체. 죽었지만 환생한 거라 쳐야 되나? 어찌 되죠? 근데 나머지 98명도 문제죠. 그죠? 98명. 영화에서 98명도 죽었다 나오는 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경 복제 말고 유전자 치료, 유전자 조작 문제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실제 유전자 조작 문제에 벌써 있겠습니다. 유전자 조작. 유전자 조작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건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 먹고 있는 농산물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미국에서 이제 GMO라고 부르는데 Genetic Modified,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병충해 강해지기 위해서는 병충해라든가 이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나달도 굵고 그죠. 뭐 물도 조금 줘도 막 자라고 이래야겠죠. 그래서 조금 유전적 변형을 가하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씨 없는 수박 먹어봤습니까? 선생님도 살면서 한 번밖에 안 먹어봤는데 잘 안 먹으시는 씨 없는 수박이 의미가 있네. 필요를 못 느끼죠,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저는 씨를 먹기 때문이죠. 씨 먹는 남자예요, 저는. 씨를 먹기 때문에 씨 없는 수박이 필요가 없는 남자죠. 자, 아무튼 씨 없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농산물이라든 이런 것은 약간 빈번한데 인간에게도 한번 적용해 칩시다. 인간에게도 없애고 싶은 유전자는 많죠, 그죠? 먼저 뭐 체세포 유전자를 바꾼다. 이건 솔직히 좀 말이 어렵긴 한데 뭐 극히 일부분 뭐 암이라든가 혹은 뭐 희귀병에서 만약 망가진 유전자를 가진 세포가 있다면은 그 세포 전체를 아마 갈아 끼우겠죠. 유전자를 어떻게 갈아 끼웁니까? 막
세포를 바꿔라는데 즉 뭐 배양해서 뭐 조직이라든가 장기를 이식하는 방식이겠죠, 그죠? 조금 뭐 현실성은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생명과학 전문 아니니까 나중에 한번 생명과학자한테 물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정상유전자를 주입하는 이런 방식이고 이거보다 이제 우리가 더 많이 쓰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아기 유전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초기 배아 단계에서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우리가 뭐 알다시피 유전자적 질병 대부분 솔직히 질병이 유전자 질병이죠, 그죠? 여러분 굉장히 신경 쓰이는 유전자 질병 죽을 병은 아니지만 탈모 뭐 있습니까? 천식, 기관지염 이런 거 많죠, 그죠? 그다음 제일 위험한 건 암이죠. 암은 유전적으로 작용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뭐 친척들 암 걸린 사람 많으면 본인도 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대비해야 될 확률이 높죠, 그죠? 그런 거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거 유전적으로 없애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탈모 없는 거 중요하죠, 그죠? 기관지염, 암 이런 거 다 없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 영화 가타카에서 나오듯이 가타카에서 첫째는 그냥 자연 임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낳았는데 이제 그 미래 사회에는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발병률이 높으니까 보험도 안 받아줘요.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유치원도 못 들어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 되죠, 그죠? 사회적으로 도태되고 그래서 사회의 이제 취약계층이 돼버립니다. 취약계층. 다음은 아까 봤던 그 둘째는 그래서 첫째 하도 스트레스 받아 둘째는 이제 완전 유전자 조작을 해버리죠. 부모가 태어날 때부터 맞춤형 아기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으로 이 고위층의 역할을 해냅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죠? 뭐 당연히 유전자 질병 없는 거 좋죠. 산성처럼 놓은 거 대부분 그렇습니다. 질병 예방, 그 다음에 부모가 하고 싶다는데 어쩔 거야. 자율권, 그다음에 경제적 효용도 생깁니다. 그죠? 사회적으로 유전적인 질병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죠. 쉽게 얘기해서 건강보험료 그렇게 많이 안 내도 되겠죠. 그때부터. 그죠? 건강보험료 안 내도 되고 사회적 비용 확 줄어들겠습니다. 다 건강하니까. 그죠? 반대측 놓은 거도 있겠죠. 그죠? 첫째로 미래 세대 동의 여부. 태어난 아이가 과연 그것을 원했을까? 영화에서는 단순히 이런 질병을 예방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머리 색깔, 혹은 눈의 색깔, 혹은 키, 성별은 당연한 거죠. 성별은 당연한 거고 그런 식의 조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성향들은 만약에 그러니까 랜덤하게 태어났다면 덜 억울하겠죠. 하지만 부모가 이미 정해서 태어났다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죠. 다음 의학적으로 위험하다. 뭐 당연히 현실적으로 실현성은 낮겠습니다만 위험하다. 만약에 혹시나 이런 조작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반대로 오히려 돌연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그죠? 다음 유전자 조작 만연. 단순히 질병 치료를 위해서 개발됐지만 결국엔 아까 봤듯이 이런 거의 성형 위주로 흘러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선생님께서 여러분들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죠? 내 얼굴 못생겼는데 내 자식도 똑같게 못생기게 할 수 없어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죠? 다음 빈부 교차가 작용된다. 영화에서 나오듯이 이제 이런 유전자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많이 들겠죠. 그죠? 돈이 있는 사람은 더욱더 건강 유전자에 아기를 놓고 그 건강 유전자의 아기는 더욱더 성공하겠죠. 하지만 없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낳게 되고 자연적으로 태어난 아기들은 사회적으로 버림받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주로 생명의료윤리, 생명공학에서 발생하는 생명공학 기술의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과제입니다. 여러분 만약 자연을 낳을 때 아기 유전자 조작이 가능하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유는 뭘까요? 한번 여러분들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